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제2의 테슬라를 잡아라. 이제 우리가 보통 템버거라고 하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템버거라고 하면은 이제 10배까지도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뭐 가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를 잡아라. 정부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 바이오도 엮이면서 항공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가는, 자,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이 놓치면 후회할 만한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2의 테슬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테슬라 하면은 전기차죠. 전기차. 이제 전기차 다음으로 이제 크게 갈만한 이 업종이라든지 섹터를 이번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자, 대놓고 뭐 전기차 다음은 우리라고 하는 거는 뭐 우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면서 우주 산업을 얘기해요. 우주 산업을 얘기하고 있고, 머스크 힘받은 우주 관련주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를 만들고 테슬라를 이제 엄청나게 성장시키고 이제 전기차의 시대를 가지고 온 일론 머스크 씨 역시도 이제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 최초 전원 민간인 우주 비행, 이 스페이스 X의 새로운 도전, 이 스페이스 X 자체가 뭡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가 세계 최초로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우주선을 발사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16일에 이제 떴던 기사고, 이게 3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주 궤도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궤도를 돈다고 했기 때문에 3일이니까 아마 내일이면 이제 다시 돌아오겠죠. 어찌됐든지 실제로 민간 우주 여행, 민간 우주 항공의 시대를 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 씨가 이제 전기차 다음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뭐예요?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이라 보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이런 것들이 첫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가 과거에 전기차는 머나먼 미래 이야기야 했던 것처럼 이 머나먼 미래 이야기야 했던 우주 산업이 조금 더 한 발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또 뉴스 같은 경우도 보면 뭐라고 되냐고 하면은 우주 산업을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우주 산업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행, 물류, 게임 체인지에서 런던에서 뉴욕까지도 실제로 이제 29분. 보면은 우주선 로켓을 항공 운송에 활용할 경우 영국 런던에서 미국 뉴욕까지 29분 만에 도달하는 등 물류와 여행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핵심 인프라가 될 우주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찌됐든지 이제는 우주 산업이, 이 우주 항공 산업이라는 게, 우주 산업이라는 게 이제는 뭐 여행, 달나라 뭐 이런 머나먼 이야기를 떠나서 이것이 이제 우주 밖에서가 아니라 현재 이 지구 안에서도 이것을 이제 뭐 한다고요? 항공 운송에 활용을 하는 방법까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은 제가 봤을 때 이 항공 산업이라면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 보고 있고, 지금도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 우주 산업 시장 전망을 보면은 2020년도에 3,850억 달러에서 이제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40년까지는 1조 1,000억 달러를 좀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1조 1,000억 달러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라보다 과거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5G. 이제 5G 같은 경우도 대장주 같은 경우도 수백 %씩 올라왔습니다. 그런 5G의 시장 규모도 지금 보면은 2025년도까지 예상되는 게 7,9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실제로 5G의 규모보다도 더 크게 성장한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던 메타버스.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뭡니까? 1조 5,400억까지 2030년도까지 한다고 하지만 어찌됐든지
2030년도에 메타버스, 그렇게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은 메타버스에 있다 하는데도 그 메타버스의 시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년 뒤에는 이게 더 커질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도 수백 %씩 날아가고, 메타버스가 그렇게 크게 성장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하는데, 당장 이제 10년 뒤에 메타버스 시장과 우리가 쭉 봤을 때 이 우주 산업의 시장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주 산업이라는 거는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 산업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산다. 난 정말 우량주를 살 거야 하면은 뭐 사실 뭐 한국 항공우주 그냥 이거 사놓고 그냥 존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 이제 뭐예요? 완성차를 판매하는 현대차라든지 우리가 뭐 지금 현대차로 볼게요. 현대차 같은 느낌이죠.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등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일한 이제 완성차가 아니라 이제 이 완제기, 이제 항공에 대한 부분, 그런 완성차와 비슷한 흐름. 현대 자동차에서 이 제일 완성차는 현대차다라고 한 것처럼 한국 항공산업이 뜨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완제기 업계에서 이제 한국 항공우주를 이야기하지 않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차트 같은 부분도 보면 지금 굉장히 과거에 이제 뜨면서 고점까지 찍었다가 무너진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 추세는 이미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는 앞으로 꾸준한 우상향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늘 뭐라고 했어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을 까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 템버거를 찾기 위해서는 우량주도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를 찾아야지, 이미 우량주인 종목을 찾아서는 템버거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사보세요. 삼성전자 과연 템버거 지금 자리에서 가능할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물론 이 상승은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템버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는 여러분들이 뭐 우주 산업에 대한 이 계속해서 꾸준한 미래 전망을 본다라고 하면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얘기했다시피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를 찾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항공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은 뭐 가치 사실이라서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성 서비스, 지상 장비, 비위성 산업 등등등 해가지고 뭐 소비자 장비, 네트워크 장비, 원격 탐사, 통신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련주들을 찾는 것도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사실 항공산업으로 예를 치면은 뭐 한양 디지텍, 뭐 LIG 넥스원, 뭐 제노코, 한국항공우주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비츠로테크, 그 다음에 AP위성, 한양 ENG, 뭐 퍼스텍, 하나, 이스페타시스, 현대로템, 세트렉 아이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또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데, 또 최근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보니까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이거죠. 이제 바로 35일 후, 이제 이게 33일 남았습니다. 35일 후에 우주로 뭘 씁니까?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누리호를 새 역사 쓴다. 이제 다른 나라 기술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독자적으로 개발한 누리호를 발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발사했을 때 어디가 이슈가 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 완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됐기 때문에 이 누리호가 발사 성공만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항공산업에 대한 이 다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시장에 대한 성장 탄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 뭐가 있냐고 하면은, 누리호 발사체 총조립을 담당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을 납품하고, 현대로템은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설비를 구축해 발사체 종합 성능을 검증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1대1 기업은 누리호 사업 참여를 계기로 우주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누리호가 잘만 되면은 더 큰 투자가 이어질 거고 더 큰 사업 확장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항공사업은 꾸준한 성장을 할 것이고, 어찌됐든 이것만 봤을 땐 또 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가 또 두 가지 종목을 추릴 수 있겠죠. 아까 이제 실제로 완제기 관련해서 그냥 볼만한 건 한국항공우주라고 했고, 여기 뉴스에서 대놓고 관련주를 찍어주죠. 뭐 찍어줍니까? 1.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2.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나오죠? 보다시피 여기 뭐랍니까? 뭐 항공기 및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장갑차 뭐 등등등 해서 엔진 관련되어 있는 기술.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차트만 때려보면은 얘도 사실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돌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한국항공우주도 얘기했지만 이 월봉상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월봉상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이제 14년 만에 이제 하방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상방 시세를 들기에는 충분한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시가총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항공산업으로 보기보다는 남북경협을 좀 많이 보죠. 그래서 남북기업주로도 좀 많이 엮이는 종목이고, 철도 뭐 이런 것들, 전장품 공급하면 신호통신, 그래서 철도 관련해서 좀 더 많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방산 부분에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보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완전한 추세 하방은 돌파가 안 나왔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구간대, 여기 저항대를 빼버리면 단기적으로 이때 남북으로 엮였을 때 빼버리면은 이 10년인가 9년 만에 이 하방대를 박스권을 뚫고 돌파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나 상승 탄력을 가져가는 충분하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현대로템 역시도 시총적인 부분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사실 저는 뭐 큰 메리트는 안 느껴진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만 왔을 때 여러분들이 뉴스만 보고 지금 당장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 완제기 부분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어찌됐든지 항공산업이 뜰수록 얘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우량주로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현대로템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뉴스상 보면 직접적인 이제 누리호의 이제 개발에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상향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늘 얘기했다시피 이런 종목들이 크게 가는 것보다 템버거 종목을 여기서 찾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 이미 무거운 종목들은 템버거를 노리기 힘들다. 저는 다르게 더 크게 갈 만한 종목을 좀 찾아봤어요, 나름. 그래서 어떤 게 있냐고 하면은, 자, 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누리호 이전에 뭐가 있냐고 하면 나로우입니다, 나로우. 2013년도에 나로우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발사한다고 하면서 이 당시에도 항공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큰 상승을 줬어요. 근데 사실 이때는 크게 이슈를 못 봤던 게 뭐냐고 하면은, 항공이라는 거는 우주산업이라는 건 너무 머나먼 미래산업 이야기다 보니까 이 당시엔 단발적 이슈로 그냥 상한가 한두 방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당시도 봤을 때 나로우가 있는 종목들이 날아갔는데 약발은 코스닥 상장만만 먹혀.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시가총액이 무거운 놈보다는 뭐예요, 약 상대적으로 적은 놈들이 큰 상승의 파동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자 보면은 항공산업이 계속해서 뜨잖아. 그럼 이제 분명하게 또 새로운 이슈가 될 게 있다고. 뭐가 이슈가 되느냐,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누리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항공산업에 대한 꾸준한 사업 확대와 투자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리호 다음에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느냐, 이 어떠한 항공산업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이제 더 발전하느냐, 이거를 놓고 볼 차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꾸준하게 한 끼에 상승할 만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여기 나옵니다. 누리호 발사에서 나아가서 이제 한국은 뭐 하느냐, 2024년에 국산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한 우주 발사체를 쏠 계획이다. 그럼 이번에 이제 누리호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는 고체 연료가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고체 연료를 탑승하니까 바뀌는 거는. 그래서 누리호를 비롯한 기존 한국 로켓은 액체 연료 기반이었지만 이번에 됐죠.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효율이 좋은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 역시 국내 방산 기업들이 참여해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로켓 발사 뭐 해가지고 뭐 나오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한 우주 발사체를 쏠 계획이고, 이 사업이 뭐예요? 이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리호를 이유로 같이 한국 항공산업과 함께 뜰만한 항공산업이 누리호 이후에 항공산업의 이 모멘텀으로서 지켜보면 좋은 게 고체 연료 계속 갈 거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뭐가 되느냐? 자, 여러분들 봐봐요. 이제 원래 액체연료 기반이었는데 이 효율이 좋은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은 앞으로 항공이 진짜 이 해외가 아니라 우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상에서 해야 돼요? 이게 운송 부분이나 이런 데도 이제 계속해서 더 발전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로켓이 아니죠. 고체 연료가 이제 픽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우리나라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세 전기차 하면 뭐예요? 전기차 하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했잖아. 그럼 우주 항공 산업이 이제 성장하고 이제 이게 운송 부분에서 이제 뭐 지구상에서도 운행 한다면은 로켓 고체 엔진 연료, 고체 연료가 굉장하게 수혜를 받고 또 성장을 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 고체 연료 관련해가지고 꾸준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 만한 종목이 바로 뭐냐고 하면은 바로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이에요. 비츠로테크.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보이죠? 전기 제어 장치 개발, 전력기기 산업 해가지고 친환경도 엮이고 전력기기 자회사 비츠로셀을 리튬 1차 전지 등등등등 해가지고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과거에도 어땠냐고 하면은 비츠로테크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허용 소식에 상한가 같다. 그러니까 이미 고체 연료 관련해서 비츠로테크가 완전 그냥 대장이다 보시면 돼요. 상한가 갔으니까 대장이다. 그리고 과거에 아까 얘기했죠. 누리호 이전에 있었던 나로, 이미 우주 항공 산업에서 나로 때부터 뭐 했어요? 2009년 때부터 비츠로테크 나로 발사 확정 소식이 상승했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비츠로테크는 그냥 우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런 것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바이오 관련 비츠로테크가 과거에 정말 옛날에 보면은 2016년도에 삼성 등 바이오 단백질 개발에 필요한 장비품 개발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돼 있습니까? 바이오 신약 개발 시 단백질 생산에 필수적인 방사광 가속기를 세계 세 번째로 구축한 것이다. 핵심 장비를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 한참 이게 이슈가 또 됐던 게 있어요. 빛으로 암을 치료한다. 그래서 비츠로테크다라고 했던 게 있는데, 보면은 초소형 X선 튜브 근접 암 치료 장비 개발. 여기 초소형 X선 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어디가 만든 거냐고 하면은 비츠로 어디 있어? 이름이 없나요? 있네. 비츠로 네스텍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이제 암 치료 장비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비츠로테크의 자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암 치료 하면서 얘가 빛으로 암을 치료한다. 과거에 항암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소리로 암을 치료하네, 빛으로 암을 치료하네 등등등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부 정책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오는 탄소 중립. 그래서 비츠로테크 바이오가스로서 수소 생산한다. 탄소 중립 핵심 기술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 관련된 모멘텀도 부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과거 이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발표하면서 관련주가 비츠로테크. 스마트시티는 계속해서 나아간 머나먼 미래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쪽으로도 정부 정책이 엮여 있다. 그러면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은 지금 굉장히 핫하죠? 항공 섹터, 항공 산업을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으로 봤을 때도 얘는 항암까지 엮이니까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왜? 왜? 항암이 사실 모든 바이오의 종착지는 뭐 항암이 최고종 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산업,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이것만 봐도 뭐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 그래서 수소 산업, 스마트 시티. 이건 좀 바꿔야겠다. 항공 산업은 고체 연료. 그래서 이게 미래 가치가 있고, 수소 산업, 스마트 시티. 이것도 미래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비츠로테크가 지금 엮이는 이 세 가지가 다 뭐다? 과거에 이 현재 뭐 가치가 입증된 게 아니라 미래 가치. 그러니까 미래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고체 연료도 미래 가치, 항공 산업이기 때문에. 항암도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고, 수소 스마트 시티도 미래 가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미래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 정말 이 템버거를 놓고 본다고 하면 미래 가치가 이렇게 풍부한 종목이, 기업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적적인 부분도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보면 다 매출액이 확 증가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 영업이익도 뭐 확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 단기순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차트적인 부분 보면 사실 일봉이 지금 이런 자리가 단기적으로 2차 파동 시세를 줄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일봉만 보면요, 돌파 못했고 그리고 또 돌파련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13,000원대 뚫어낸다. 그럼 강한 상승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츠로테크가 조만간 강한 상승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 얘기하고 싶은데, 좀 애매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방금 말했다시피 얘는 다 미래가치 투자주입니다. 미래가치 투자주.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월봉이 사실은 좀 굉장히 좀 고점대 저항대 맞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츠로테크를 모아간다고 하면 진짜 이 구간에서 모아가서 좋겠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생각하신다 하시면요, 13,000원 아래에서 1차 접근은 가능해요. 근데 대신에 2차 접근은 이 구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3,000원 아래에서 1차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시세 줄 때 튈 때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자율적으로 차익을 하시면서 30%에서 50%든지 수익을 챙기시고, 그러니까 13,000원 이하에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번에 간다고 하면은 누리호 관련해서 가는 거겠죠? 여기서 시세를 줄 때 시세 차익을 챙겼다가 이후에 조정이 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9,000원에서 11,0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끌고 왔을 땐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